자,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 수업을 할 건데요. 오랜만에 쌤이 영상으로 돌아왔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선생님 설명은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1단원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2단원은 청소년의 성과 친구 관계의 단원인데 여기서 우리 1학년 때 너무 중요한 성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교육을 여러분들이랑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여러분이 계약을 했을 때 등교 계약을 했을 때 학교에 오게 되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선생님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다음에 뒤에 단원부터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수업을 할 거냐 하면요. 청소년의 역량과 식생활 부분을 수업을 할 거예요. 교과서는 46페이지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서 여기에 펼쳐놓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순서를 설명을 하자면 우선 쌤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따로 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학습지를 동시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학습지 작성을 한 후에 이것을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 쌤 강의는 한 15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은 교과서를 몇 페이지부터 하냐면요.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교과서를 딱 펼쳐두고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이 첨부 파일에 해놨을 건데 그거를 펼쳐두고 이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역량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정말 수업할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선생님 전달하고 싶은 것을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쌤이 판서를 조금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 선생님 지금 사진에 급식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급식이 그립지 않습니까? 선생님 급식이 지금 너무 그립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밥을 잘 챙겨 드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급식을 먹게 되면은 영양소를 정말 골고루 먹는 한 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쌤이 급식을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자, 건강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즘에 특히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건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몸소 깨닫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이 건강하다는 것은 볼게요. 우선 몸에 질병이 없어야 되고, 마음이 즐겁고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은 보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원만해야지 이 바로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어떤 건강을 챙길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떤 건강이 챙길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이 챙겨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학습지에 적어 볼 거거든요. 우선 학습지 빈칸에 첫 번째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력을 적어 볼 건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자, 선생님의 노력을 좀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지금 삼시세끼를 제 시간에 먹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진 음식을 웬만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자라고 정해놓았고 그 다음에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지금 매일매일 잘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스쿼트를 100개 정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신체적 건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은 뭐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은 요즘에 음악을 좀 자주 듣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독서를 꼭 20분 정도라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독서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지금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주고 심신의 위안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친구들이랑 가서 막 수다 떠는 거 있죠. 친구들이랑 가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것도 정신적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 그런 노력들 하나씩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것도 사회적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SNS 상에서 욕설을 하지 않고 친구들이랑 원활하게 SNS를 하고 있는 거,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 이게 사회적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 행동을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이해를 했다, 이것도 사회적 건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으로써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노력도 한 가지 적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식사가 필요하겠죠. 죄송해요. 식사, 그쵸? 그 다음에 운동,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되게 배울 것은 이 바로 식사입니다. 먹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식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식사는 우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이 정말 급식이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한 끼 식사거든요. 자, 이 균형 잡힌 식사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그리고 충분히 들어있는 식사가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냐면 이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영양소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조금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고 직접 여러분이 2, 3학년이 되어서는 이 식단을 직접 작성을 해보는 것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양소를 잘 알고 여러분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 때 예를 들면 영양사, 각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다 영양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영양사나 아니면 여러분이 혹여나 의사가 되었을 때도 환자를 위해서 이런 영양적인 면을 처방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럴 때도 이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 군데서 이 영양소랑 균형 잡힌 식사는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꼭 지금 이 시기 때 학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소년기 때 영양소는 왜 중요할까요? 청소년기 때 영양소는? 자, 이 청소년기 때 영양소는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잠시만요. 자, 청소년기 때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청소년기 때는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우리 학습을 다 했습니다. 성장 급등. 자,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성장이 매우 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호르몬 변화가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서 이 영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살면서 이건 느끼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먹어도 먹는 만큼 살이 가장 안 찌는 시기가 될 거예요. 물론 찌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생에서 보면은 이 청소년기가 유일하게 먹는 만큼 살이 안 찌는 시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성장을 많이 해서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균형 잡히게 식사를 하지 않고 영양이 부족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영양이 부족하면은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맞죠?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뭐 지연이 되거나 좀 늦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영양이 과잉이 돼도 문제겠죠? 너무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 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조숙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너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월경, 초경을 너무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성조숙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양 부족이나 영양 과잉을 다 막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 그 첫걸음이 영양소를 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두시고 영양소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6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양소는 여러분 매우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너무.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시험을 이번에 쳤다면은 시험에서 정말 정말 많이 나올 텐데 다 아쉽게도 시험을 안 쳐서 다행히도 시험을 안 쳐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6대 영양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사실 하셨을 거예요. 하셔서 6대 영양소 뭔지 알 건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6대 영양소 선생님이랑 살펴보고 나서 학습지에 적으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맞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좋은데 아쉽네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타민 있어요. 그 다음에 무기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거예요. 뭘까요? 물이에요. 자, 이렇게 6가지가 6대 영양소예요. 이거는 정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별표 100개. 자, 이거를 지금 학습지에 여러분 적어주셔야 합니다. 6대 영양소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이 6대 영양소가 이제 이 영양소의 종류를 한번 6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영양소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학습량이 다음 시간부터는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종류와 이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큰 틀만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양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영양소의 기능은요. 자,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기능을 하냐 이런 건데 자, 잘 먼저 보시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에너지 공급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체 조직을 구성을 해줘요. 우리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그 다음에 이 피부 조직, 그 다음에 이 근육, 그 다음에 이 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먹는 영양소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맞죠? 자, 이런 것들,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생리기능 조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아침이 되면은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이렇게 조절이 잘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먹으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대변을 보게 되고,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도 영양소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가지 기능이 어떠한 영양소로 이 기능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6가지 영양소를 우리가 배웠다, 그쵸? 아직 배운 건 아니지만 종류를 먼저 알았다, 그쵸? 그러면 이 6가지 영양소가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끝낼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잘 듣고 여러분 이제 학습지를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막 신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양소는 이 중에 3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 하면 자, 볼게요. 탄수화물, 에너지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에너지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에너지 공급을 해요.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탄단지라고 불러요. 이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탄단지. 자, 에너지 공급하는 영양소가 뭐예요? 이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에너지 공급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신체 조직 갈게요. 자,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우선 여러분 우리 몸은 70%, 60%, 70%가 이걸로 되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이죠. 제일 많이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이에요.
자, 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을 뭘로 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주식이 밥이라서 이 탄수화물이 많이 구성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에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건 단백질이에요. 자, 요런 손톱이나 발톱, 그 다음에 이 살 있죠?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런 거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을 가장 구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근육도 단백질이 가장 많이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 우리 신체 조직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비타민 죄송해요. 무기질도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선생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조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되게 구성하는 것은 이 네 가지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됐죠? 이 네 가지가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는 이 6가지 영양소 중에서 아직 포함되지 않은 영양소가 딱 하나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비타민이에요. 자, 비타민은 우리가 여러분 주식으로 막 섭취를 하진 않아요. 과일이나 비타민 거 섭취를 하지 않지만 생리 기능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 비타민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생기거든요, 몸에. 그것을 우리가 비타민 할 때 학습을 할 거고, 어쨌든 이 비타민은 생리 기능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생리 기능 조절하죠. 맞죠? 우리 물 많이 먹으면 소변을 자주 누게 되죠. 생리 기능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도 생리 기능 조절을 하게 되고요. 죄송해요. 지방 아니고 단백질도 생리 기능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이 생리기능 조절을 하는 영양소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영양소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이 세 가지의 기능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유일한 영양소거든요. 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그 단백질이 나중에 영양소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학습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그 학습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첨부 파일에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과제는 따로 없고 그 학습지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영양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